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교육 전문가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예고해드렸듯이 지난번에는 우리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네네. 오늘은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모든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학교가 우리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생활이 아이들 삶에서는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 인터뷰 자료와 이번 인터뷰 자료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분을 좀 특이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대전에서 계룡문고라는 비교적 큰 서점을 운영하는 책방지기인데요.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성함은 이동선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서점인으로서 마치 선생님처럼 아니 선생님보다 더 많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그 독서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네. 심지어는 서점인으로서는 최초 독서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어요. 광주와 인근 지역에 몇 차례 오셔서 강의도 하셨답니다. 계룡문고. 예. 대전에 있는 아주 기인입니다. 네. 이동선 사장님. 예. 독서 교육에 그 뭐랄까요 몰입하신 분이라고 할까요? 네. 대전에 갈 일은 몇 번 있을 텐데 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방송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는 환경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앞 시간에 거실에서 우리 학교 집에서 서재로 꾸미고 TV를 없애야 한다고 지난번에 맞아요. 말씀을 안 드렸나요?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TV를 거실에 안 놔고 안으로 넣는다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 그 교실에 학급 문고를 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하니까요. 네. 그 책 구성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물론 선생님의 안목과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야 되기는 하죠. 근데 무엇보다 가까이 손에 닿는 곳에 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에 있는 시간에는 수시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해 읽고 싶은 책을 조건 없이 읽게 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아침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대개 8시 반에서 8시 50분 사이 정도가 될 건데요. 1교시 수업하기 전이죠. 네. 이는 내가 워밍업까지 되기 때문에 그날 수업 효과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가벼운 강제가 즐거운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기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1990년도 말 일본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빠질 때 우리나라도 그 시기부터 아이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게임에서 벗어나 책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답니다. 네. 심지어 만화책을 대폭 구비해 놓아도 일본은 특히 만화책이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궁리한 것이 아침 독서 시간 10분이었는데요. 아침 독서 10분. 예, 등교에서 1교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10분만 독서를 했던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켜서 일본 전국으로 엄청나게 확산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도입해 많은 곳에서 시행해서 좋은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들해졌어요. 이걸 다시 또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이 책 속에 자연스럽게 빠지고 친구와의 대화 주제가 책 이야기로 빠졌으니까요. 좋은 사례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독서 10분. 네. 10분만 해라 그냥. 그렇죠. 네네. 더 많이 하지도 마. 네네. 습관입니다. 네. 이것도 써먹어봐야 돼. 10분만 해 10분. 네. 다른 더 이상 하지도 마. 책 하나 골라가지고 네. 좋은 책. 좋은 방법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매일 하는 것은 참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분이니까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이 서로 책을 읽어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읽어주기. 네. TV나 라디오처럼
수목 드라마처럼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돌아가며 수요일은 창작 그림책을, 목요일엔 애인 이야기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아이들 사이가 더욱 좋아지고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까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가 최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읽어주기의 힘인데요. 친구가 친구를 즐겁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고 감미롭게까지 해주니 평생 고마운 친구로 기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선배가 후배에게 읽어주기로 하는 것도 학교 학생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언니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생들에게 교실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읽어줄 4, 5, 6학년 언니들은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경험이나 기술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지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좀 더 나아가 가정에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돌려듣듯이 학교에서 녹음하여 친구나 가족, 친지에게 보내기까지 하면 대단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주당 하루를 정해 한 권 정도 읽어주기를 꼭 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의 존재감과 존경심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주 5일에서 월, 화요일은 아침 독서 시간으로 시행하고 수, 목요일은 수목 드라마로 아이들을 읽어주는 시간으로, 금요일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시간으로 시행하면 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님도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지 않나요? 아, 이거를 그렇네. 예. 10분 동안 책을 읽어라 너가 이렇게 하면 지시형이 되고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렇죠. 같이. 아들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나한테 보내주면 아빠가 그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금요일은 아빠가 보내줄게. 그렇죠. 10분만 하자. 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괜찮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비슷하면서도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즉 말하자면 학급 문구와 책 읽어주기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서 생활의 필수 요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학교 폭력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방법들이 있고 또 2000년대 초에 또 좋은 방법으로 했었고. 검증이 됐고 네. 꼭 한번 이런 것들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네, 한 가지는 네. 작가와의 만남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학교에서 동화 작가 만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부족하고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대개 국어 교과서 울타리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동화 작가 만남 횟수도 늘려야 하고 아이들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년별 수준에 맞게 세분화해야 합니다. 세분화해야 됩니다. 또 모든 교과서를 확장해야 하고 교과서 밖의 내용이라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여겨지면 적극 확장해야 합니다. 교과서가 담고 있는 범위 자체가 편협함의 한계가 많으니까요. 또 학급별, 학년 단위 또는 동아리별 서점 나들이들을 정례화하고 주말과 공휴일 또 방학 때를 이용해 서점 나들이를 월 1회 숙제로 내든지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독서 습관을 가장 빨리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빠졌던 아이들도 모두 책에 빠지는 기억을 일으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서관과 달리 내가 고른 것이 내 것이 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서점으로 직접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점 나들이를 통해서 그 한계에 부딪혔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점 나들이. 네네. 사회자님은 학교 다닐 때 언제가 가장 좋았나요? 학교 쉬는 날. 그렇죠. 쉬는 날이 제일 좋았죠.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렇죠. 네. 쉬는 날. 그런데요, 소풍 갈 때 점심시간 이럴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공부할 때보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집에 갈 때, 그렇지. 그리고 소풍 갈 때가 제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데? 네, 사회자님이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맞춰보세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글쎄. 친구들하고 공차할 때? 그렇죠. 사회자님은 공부만 하신 분이라서 잘 모르시거든요. 정답은요. 네.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셨을 때. 그렇지. 맞아. 수업 오늘 수업 없어. 네. 우리 일이 어릴 생겨서. 때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시면 책상에 올라가서 함성을 지르고 난리를 부리다가
옆반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예. 막힌 숨통이 갑자기 탁 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서점 견학 갈 때 수업을 빼고 가는 것이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친구들과 가니까 대화도 모두 책으로 되고 내가 고른 것까지 구매하니까 책 속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학교로 돌아올 때 또 차 안에서 모두 책만 보고 학교에 도착하면 그날부터 학교 도서관 이용료까지 급증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이해력이 상승하면 수업 태도가 좋아지겠죠. 수업 태도가 좋아지니까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겠죠. 성적까지 쑥쑥 올라가니까 부모님까지 놀라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참, 예, 재밌고 즐거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을 빼고 간다. 그러니까 네, 그 네. 수업 내용으로 책방 나들이를 가는 거라고 해버리면 좀 다 가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저도 방송 끝나고 서점으로 가려면 저도 방송을 서점에서 하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과 교사 연수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려면 네. 가르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첫째는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임신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 독서 교육에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모도 그런 과정이 없이 부모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보건소가 있어서 이민 출산에 대한 기본 교육은 하지만 자녀 독서 교육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그러니 부모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지자체 보건소가 나서서 그림책 임신 육아교실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실력 좋은 전문 강사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체계적이고 근본적 접근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서야 하는데요. 그림책 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3살 버릇 여든 가듯 독서도 3살 버릇 여든 가는 중요한 시기에 그림책 교육이 부재하면 초등학교에서 바로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의 안목이 없이는 교육이 잘 안 되듯 이 독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교육하면 국어 과목에 한해서 생각하는데요. 모든 과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즐겁고 이해가 쉽게 되니까요. 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하여 부담 주는 기존의 교사 연수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신바람 나게 해줘야 됩니다. 교사가 신바람 나면 아이들은 춤을 춥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네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야지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획일화된 방법보다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또 남은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네. 구조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구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이 특히 구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잘 운영할 전문 사서교사 임용이 시급합니다. 아, 전문 사서교사. 네.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다는 것은 국어나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을 선생님이 없이 자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인데도 부족한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되면 교육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독서의 기본이 안 된 상황에서 수업을 한다? 한국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부모 자원봉사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문 영역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말도 안 되는 일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학교 도서관 전문 사서교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꿰뚫고 그에 합당한 책을 선정하여 폭넓은 지식을 쌓게 해줘야 하고요. 아이들의 성향과 독서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책을 골라주고 독서력이 높은 아이들에겐 지금 읽는 책과 연결되는 책을 추천해주는 폭넓게 독서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년마다 획일적으로 필독서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독서 숙제도 획일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독서 목록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마다 다 다르게 지정해 줍니다. 그 아이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책과 아이를 연결해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도록 사서 교사의 포괄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능력의 전문성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교사를 뽑는데 영순위가 사서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거꾸로죠. 그래서 사서 교사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공무원 정원이 아마 묶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강주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올해는 독서 교육의 원년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교육 계획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른 시도에서 또 이런 책방지기처럼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해결화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벤치마킹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방 들은 생각인데 이 관련 학과가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대학교에도 뭐 문헌정보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도서 관련 아니면 책 관련 학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예. 있고요. 네. 그런 학과들에 나온 학생들을 지역에서 활용을 해준다고 하면 좋죠. 예. 네. 그러면은 관련 학과를 간 사람들이 나는 다음에 사서 교사로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좀 지내고 싶어. 네. 이런 꿈을 가지고 직업도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에서 우선 할당을 해주고. 그렇죠. 우리 강주시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상담 능력이 부족한 상담을 받아야 될 애들이 상담에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대학교 상담학과 다니는 애들이 멘토링으로 좀 도와주고 있듯이 이 독서도 문헌정보학과나 이런 학생들이 자기들은 여기 와서 트레이닝도 되고요. 뭐 또 거기서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교육청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정선 교육감께서 이런 일들을 잘 살펴서 내년 올해 2024년에는 조금 더 나은 그 진체된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